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 흐름에 수능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그널입니다. 금일부터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그 아래 쇼츠 있죠, 1분 그 시황 설명 되어 있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일부터는 기존 종목들을 설명해드리고 추천 종목들을 설명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 8월 14일 지난주 목요일 기존 종목들을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텀입니다. 에이텀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앞전고점 돌파 일단 넘긴 상황이고 301선도 이쁘게 넘긴 상황이죠. 안착한 상황이고 5일선도 300일선을 금일 돌파하는 흐름으로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만약에 이 앞전 매물까지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요, 상방까지 이 위에까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적당히 차익 실현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익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 실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이제 제이오가 반응이 나왔죠. 다만 저는 추가적인 시세는 더 나온다고 봅니다. 아직은 이제 출발선이에요. 지금 보시면 갭상승으로 나온 거잖아요. 갭상승으로 앞전 고점 돌파를 강하게 이렇게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여전히 2차전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어찌 보면 그 실적이 아니라 차트 베이스상 저평가되어 있다. 굉장히 가격이 아직까지는 저렴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성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은 어떠한데 옆으로 좀 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차트거든요. 이런 그 형태는. 왜냐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시세가 나온 종목이 있고 이렇게 바닥을 기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따라붙기에는 좀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뭐 엔캠이랑 LNF 같은 종목들은 저점에서 매수했으면 이제 끌고 가시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시세가 뭐 바로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바닥을 기는 종목들을 매수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결국은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성우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럼 메가터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사실 매매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바닥 부근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수렴을 하고 있어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형태. 근데 이런 형태의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사실 조정으로 나온 다음에 어떻다?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렇게 고점이 내려가는 형태,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 상승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이 되다가 상승 추세선을 강하게 넘긴다고 한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전 여전히 굉장히 좀 좋다고 봐요. 이 종목 같은 금일 21선까지 밀린다. 그러면 바로 상승이 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뭐 내일 모레, 뭐 여튼 이번 주 내로는 반응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만큼 잘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A 프로 같은 경우 역시 2차전지, 2차전지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 그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2차전지밖에 없어요.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종목, 좀 부담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2차전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 A 프로 같은 경우는 앞전 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는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직은 시세가 좀 밍밍해도 끌고 가시면 됩니다. 끌고 가시면 결국은 크게 수익을 보시니까 차분히 홀딩 하셔라,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는 이 종목을 이때부터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세가 들어와도 지수적으로 끌고 가셔라. 어디까지? 앞전 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는 끌고 가셔도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종목이
엔캠 죄송합니다. 엔캠 같은 경우도 이쁘게 잘 5일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 종목 말할 것도 없어요.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큰 수익을 이미 드렸죠. 이 부분부터 말씀드린 다음에 벌써 6만원 부근이니까 벌써 한 40% 거의 50%가량 지금 수익이 나온 상태인데 저는 더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나 굉장히 좀 큰 수익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도 뭐 거의 40% 정도의 시세가 나온 상태지만 바닥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저점에서 말씀드렸을 때 보유하시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여전히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AFW는 반대로 밀리고 있죠. 이렇게 종수형주 같은 경우는 옆으로 기다가 상한가 한 방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호가창도 얇고 굉장히 뭐 의도적으로 올리지 않고 옆으로 좀 기는 측면이 강해요. 아무래도 뭐 실적이 안 나오는 부실주 라인 뭐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만 이 종목 대주주 지분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크거든요. 왜냐면 대주 지분이 이렇게 높은 종목은 망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이다 보니까 끌어올리질 않은 것 같아요. 실적이 이 종목 이런 종목은 사실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크게 밀리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아이비전 웍스.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수급이 안 도는 측면이 있어요. 덜 도는 측면이 있는데 크게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크게 사실 밀 자리가 없다. 오히려 옆으로 기다가 기술적으로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게 보는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부담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장품은 사실 좀 실망이 커요.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AVCNC처럼 좀 나와주면 사실 AVCNC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좀 밀리다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근데 한국화장품은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은 역시나 밀리다가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라도 희비가 엇갈린다. 밀리다가 이런 종목 신고가 한번 더 나올 확률이 커요. 이번 주에. 근데 한국화장품은 둘 중에 하나야. 시나리오를 정해드리자면 금일 5일선을 먹어주면서 21선까지 강하게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앞전 고점 돌파까지 빠르게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추가 시세가 없이 오히려 빠진다. 5일선 돌파 못하고 오히려 빠지는 형태로 나온다고 한다면 9,600원 부분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밀린 다음에 바닥 다듬고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신고가 나온다라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금일 5일선 돌파를 제대로 5일선 돌파가 제대로 되질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주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 나와도 딱히 문제는 없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만원대 손절 잡고 대응하셔라. 만원대 깨지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 그러면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노랑풍선. 여행 관련주 중에서는 저는 노랑풍선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왜 밀리는지 모르시겠지만 여하튼 앞전고점 돌파를 대장거래량 실려가지고 역대급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름이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민 거예요. 현재 21선까지 민 상태고 저는 이런 형태는 옆으로 좀 긴다 하더라도 결국 앞전고점 돌파 빠른 시일 내에 앞전고점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나쁘지 않게 봅니다. 노랑풍선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는 다시 5일선을 먹고 있죠.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이 종목 앞전고점 돌파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밀리는 것 자체가 좀 오버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내용상으로는 이미 크게 시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뭐 바닥 대비 단기적으로 10배 이상 나온 거죠. 어찌보면. 근데 바로 죽일 일은 없다. 이런 종목은 이렇게 올린 다음에 바로 장대연봉으로 내리간다고? 근데 이런 종목은 민 다음에 다시 또 회복하고 나서 밀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부근까지 한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건 좀 근데 이 종목보다는 저는 HVM을 말씀드렸죠. HVM이 명확해요. 왜냐면 이 종목은 앞전고점 돌파 나온 상한가잖아요. 상한가 나온 다음에 그냥 밀어버렸기 때문에 상한가 고점 나왔을 때 고점 돌파 넘겼을 때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스피어보다는 HVM이 저는 좀 더 낫다고 봐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풀먼 같은 경우도 오히려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딱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저는 이 종목은 앞전고점 돌파 무조건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전고점, 이제 정고점 부분보다 정고점 돌파 흐름 나오지 않는데 어때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실려있죠. 맞죠? 보통 이런 경우는 사격 게임일 가능성이 커요. 기관 외인들이 이미 푸짐하게 매수를 해놨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미 앞전에 있는 매물량은 다 먹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거량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밀리면 이런 종목은 매우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매수해 놓으시고 어디 2만원대 이상 돌파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뻔하잖아요. 앞전에 있는 매물대에 있는 이 물량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악성 매물 다 흡입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밀리는 거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시장 흐름 때문에 시장을 별로 좋지 않아서 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밀릴 때마다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아요. 오히려 나는 좀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겠다. 그럼 이런 종목도 매매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8시 38분이어서 시간이 빠르네. 그래서 풀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냥 덕산 하이메탈도 흐름은 좋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저는 뭐 이 부분 때 말씀드렸고요. 수익까지 나온 상태지만 그래도 음봉이 이렇게 5일선 깨트면서 양봉 먹고, 또 금일 전일도 이제 목요일날 때도 5일선 깨트린 다음에 어떻다? 다시 금일 5일선을 좀 먹어준다면, 그리고 300일선까지 넘긴다면 강하게 앞전고점 돌파 시도하는 게 크죠. 왜냐면 이 종목은 신고가 나온 상태, 어쩌면 상한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다음에 미긴 거거든요. 그 목표가를 상한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특히 300일선 넘긴 상한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넘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홀딩 하십시오. 물론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민 다음에 옆으로 좀 더 긴 다음에 갈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뭐 시간 차이는 있을 뿐 결국은 앞전고점 넘긴다라는 넘기는 형태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브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시간상 좀 내용을 길쭉하게 말씀을 드렸거든. 이 종목은 이전 그 영상 올린 게 있어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환기 종목 됐다도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전환사채가 이제 어쩌보면은 주식이 전환이 됐다. 그러면 부채비는 다 사라져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환기 종목은 사라집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환기 종목, 이런 환기 딱지가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형태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데이터 솔루션도 딱히 의미 없습니다. AI 관련된 좀 어째 보면 굉장히 좀 저렴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이너스부터 YG 은업같이 바닥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매수 넣으시고 기다리시면 자연스럽게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죠. 거래량에 비해서. 어때요? 그냥 밀어버렸어요. 거래량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어느 순간 이제 바닥 형태 되면서 모양 옆으로 잡은 다음에 다시 가는 거거든요. 보통 옆으로 긴 다음에 양봉 흐름 나오면서 회복해주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크게 밀릴 자리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커미드도 딱히 전 나쁘지 않게 봅니다. 물론 뭐 61선 부분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밀린 다음에 모양 잡고 밀릴 수 있다고 보지만, 모양 잡고 결국 앞전고점 돌파 시도하는 게 매우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한 방 더 시세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K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K사인도 61선 부분까지 한 번 더 밀렸지만 저는 딱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봐요. 다시 모양 잡고 앞전고점 돌파 시도 확률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저 카카오페이를 굉장히 좀 강하게 주장을 하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봐요. 매수해 놓으시고 어디까지 앞전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런 종목이 옆으로 기면서 모양 잡고 앞전고점 돌파 역시나 시도할 확률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저는 한국정보통신, 아직도 시세가 바닥에 기고 있는 종목, KL랩,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도 그냥 기다리시면 이렇게 거량이 강하게 실린 다음에 인 거잖아요. 이런 종목은 솔직히 말해서 보너스예요. 그냥
바닥에서 매수해 놓으시고 현재 구간에 매수해 놓으시고 앞정구점 돌파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뭐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런 종목들은 좀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다고 좀 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신고가 강하게 나온 다음에 제가 더 이상 이제 보지 마셔라 말씀드렸죠. 물론 뭐 더 추가치에서 나온 다음에 10만원대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만원대 넘길 것 같긴 한데 보지 마세요. 차라리 로보스타라든지 차라리 로보스타, 그 다음에 K&I 시스템, 그 다음에 트임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거래량이 좀 실린 종목이 좋다면 K&I 시스템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뭐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한방 상방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째 보면 13,840원 넘겨야지 정상인데 일단은 뭐 61선까지 민 다음에 모양 잡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부자연스러워요, 지금 차트 베이스가. 그래서 61선까지 한번 민 다음에 모양 잡고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여하튼 저렴한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트임은 뭐 더 이상 크게 전 빠질 자리는 없다고 봐요. 실적 발표 나왔지만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끝낸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한방 강하게 나온 다음에 끝낸다고 해도 끝내더라도. 그리고 이 종목은 무엇보다도 고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최고점이 57,200원에서 민 거기 때문에 쉽게 죽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차트 베이스상 옆으로 긴 다음에 상방으로 나오는 형태야. 이런 형태로 한방 나오고 죽여도 죽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이스텍. 뭐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직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조정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 금일 5일선 지지받고 언제든지 강하게 상방 시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분히 끌고 가셔라. 오레이드 관련주 중에서는 시세가 안 나왔어요, 이 종목은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한방 강하게 나왔을 때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번 주에 8월 23일인가? 여하튼 이번 주 이젠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하죠. 방한을 하는데 이번 주 아마 8월 22일. 죄송합니다. 경고하겠습니다. 21일날 방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여튼 이번 주에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합니다. 좀 헷갈려서 제가 외워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뭔가 내용 대본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해요. 그래서 방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건과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과거부터 백신, 바이오 그리고 테라파워를 통한 차세대 원자력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다뤄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기업과도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SK그룹, 그다음 두산, 그다음에 HH현대 같은 대기업들과 이제 테라파워하고 이제 어찌 보면 손을 잡고 SMR 개발이나 부품 공급망 구축에 참여를 하고 있죠, 보통. 그다음에 이번 방안이 사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보건 에너지 전반에 걸친 글로벌 협력 참여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 항상 직접적인 투자 포인트를 찾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장세를 보면 대형주보다는 저시총주의 수급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 탄력이 훨씬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장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디머를 가져왔습니다. 저시총주고 어쩌면 저시총주에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측면이 있고, 수급이 아마 최근에 이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다면 어때요? 급락이 많이 되었죠. 어쩌면 조정이 크게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긴미꼬리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봤을 때는 저는 이 디모아 어쩌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총판사죠. 그래서 오피스, 애저 클라우드, AI 서비스까지 MS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빌 게이츠 방안이 보건 쪽 목적이어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 뭐 스젠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SK그룹이 전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전 이 종목이 사실 급락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이 종목을 보시면 36만 2천원에서 말 그대로 90% 밀린 상태에서 지금 회복이 되어주는 상태여서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봐요. 36,000원 규모지만
빌 게이츠가 이제 방한이 되었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일단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강하게 돌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고민을 했어요. 이 종목을 드려야 될지. 이 종목도 매수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인 수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보건 쪽이기 때문에. 이번에 빌 게이츠 방안이 보건 쪽이 목적이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저시청주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 봐서는 MS와 연결지어서 단기 수급 테마로 그 수급이 들어올 확률도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디모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일단 디모아 같은 경우 수급 흐름을 보시면 이게 그 PBR 를 보시면 굉장히 저시총주예요. 저 PBR이에요. PBR이 0.5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 형태로 봤을 때도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낮은 저평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이슈에서는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MS와 연결되어서 단기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 디모아를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